원피스의 한 대단원을 관통하는 핵심 인물로 등장하면서 흰 수염을 매료하고 로저를 반하게 했다는 일명 흰매 로반으로 화제가 되었던 코즈키 오뎅. 오뎅은 흰 수염을 거쳐 로저 해적단에서도 활동해 바다에서 파란만장한 여정을 펼쳤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피스 이야기 오뎅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코즈키 오뎅, 향년 39세, 능력 패기, 소속 와노쿠니, 흰수염 해적단, 로저 해적단. 오뎅은 덩치가 큰 근육질 체형에 정수리 부분의 머리가 쟁반처럼 평평하고 넓은 형태이고 나머지는 뒤로 길게 늘어뜨린 흑발을 지녔습니다. M자 형태의 이마 헤어라인과 짙고 두꺼운 눈썹, 빨간색 아이라인이 특징이며 동공이 작아 사배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이 워낙 커서 환하게 웃을 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입을 다물면 양쪽 입가가 아래로 심하게 처지는 독특한 인매를 지녔습니다. 맨다리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주황색 기모노를 착용하며 등엔 흰색과 보라색이 교차하는 리오우다 스키를 두릅니다. 갑자기 등장해 세계관의 각종 핵심 복선의 중심이 되면서 단시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캐릭터인데요. 와노쿠니 편부터 기존의 서술 방식과는 사뭇 다른 과장이나 해학적인 가부키 콘셉트를 밀고 나가면서 자기적인 묘사 방식이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오다 노부나가의 기행에서 모티브를 얻었는지 오뎅의 망나니 같았던 젊은 시절의 만행들이 밝혀지면서 아무래도 좋은 인식을 갖기 힘들었는데요. 정작 오뎅에 대해 서술하는 인물마다 죄다 찬양에 가까운 묘사들만 퍼붓다 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질감 때문에 굳이 그런 요소들을 넣었어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뎅은 당시 와노쿠니의 쇼군이었던 코즈키 가문의 외동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보적인 신체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6살 땐 유곽을 들락거리더니 8살 땐 도박장에서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싸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5세가 됐을 땐 한 절을 점령하더니 밤마다 도시의 여인들을 납치해 하렘 생활을 즐겼는데 납치된 여인들의 가족이나 연인들뿐 아니라 사무라이들까지 합세했으나 번번이 오뎅에게 격퇴당했습니다. 이때의 사건은 하렘의 난이라고 불렸으며 아버지에겐 요괴나 할 짓이라고 비난받았고 결국 오뎅이 18살이 되었을 땐 호적에서 파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오뎅탕 사건이라고 불리는 고인 능욕 기행까지 벌였었는데 정작 주변 여성들이나 유족들은 그런 오뎅에게 반했다는 자기적인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망나니와 다름없는 오뎅이었지만 초인 같은 신체 능력으로 산의 신이라고 불렸던 거대한 멧돼지를 토벌해 꽃의 도읍을 구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매료시키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키네몬을 비롯한 다양한 무사들을 훗날 아카자야 구남자라고 불리게 되는 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와노쿠니의 아미자 무법지대였던 쿠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오뎅은 쿠리의 현실을 체험하더니 자신이 이 쓰레기들의 왕이 되겠다며 단신으로 모든 무법자들을 굴복시킵니다. 불과 2년 만에 쿠리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자 이를 높이 산 오뎅의 아버지는 절연을 풀고 오뎅을 쿠리의 다이묘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오뎅은 갑갑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정도로 와노쿠니라는 좁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넓은 세상을 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흰수염 해적단의 배가 쿠리의 항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오뎅은 바로 달려가 다짜고짜 자신을 데려가 달라 했는데 흰수염은 오뎅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갈 타입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간파하고 거절합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정비를 마친 흰수염 해적단은 오뎅을 피해 몰래 출항에 나섰는데 진작 돛대에 사슬을 걸어둔 오뎅이 바다에 뛰어들고 따라오자 결국 흰수염은 72시간 동안 사슬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태워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약속의 72시간까지 몇 분 남지 않았을 때 어디선가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오뎅은 지체 없이 사슬을 놓고 여성을 구하러 향합니다. 이를 본 흰수염은 인의를 위해서라면 야망을 굽힐 줄 아는 오뎅을 높이 사 승선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흰수염 해적단에서 성장한 오뎅은 어느새 2번대 대장에 이르게 되었고
이전에 구했던 여성 토키와도 연이 깊어지면서 모모노스케와 히요리 남매가 태어납니다. 어느 날 로저 해적단이 머물던 섬에 도착한 오뎅은 냅다 로저 해적단을 공격했으나 로저에게 손쉽게 제압당합니다. 결국 흰수염이 로저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며칠 밤낮으로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다 보니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술파티로 변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던 중 로저는 포네그리프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오뎅이 포네그리프를 새긴 석공의 후예라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더니 로저는 단 1년만 오뎅을 빌려달라며 흰수염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합니다. 이를 흰수염은 격하게 반대했으나 오뎅은 운명을 느꼈는지 자진해서 흰수염을 설득해 로저 해적단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저 해적단에 승선하게 된 오뎅은 토키의 병간호 겸 포네그리프 사본 때문에 잠시 와노쿠니에 들렸었으나 빠르게 떠났습니다. 오뎅의 협력으로 모든 포네그리프를 해독한 로저 해적단은 마침내 라프텔이라 불리게 된 전설의 섬에 도달합니다. 원피스의 정체뿐 아니라 D의 일족, 공백의 100년, 고대 병기 등 세계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이후 모험을 마친 로저 해적단이 해산하면서 오뎅은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해 와노쿠니의 개국을 결심하며 와노쿠니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 보니 카이도와 오로치의 행패로 쿠리가 습격당했고 이들이 자신의 가족까지 해치려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오뎅은 단신으로 오로치의 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찍어 누를 수 없었는데 오로치가 무수한 시민을 인질로 협박하더니 오뎅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오뎅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성 앞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는 걸 5년이나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이도가 세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벌이였고 카이도 측은 약조를 어기고 움직입니다. 오뎅은 결국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백수 해적단과의 전면전을 벌입니다. 오뎅은 카이도와 일기토를 벌이게 되면서 카이도에게 십자 모양의 치명상을 입히고 몰아붙였는데 그 순간 모모노스케로 변신한 히구라시를 보고 크게 당황합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은 카이도가 오뎅의 뒤를 침으로써 오뎅의 패배로 전쟁의 막이 내려졌고 오뎅은 반역죄로 팽형을 선고받습니다. 처형일이 다가오자 오뎅은 단 한 사람이라도 형벌을 버텨낸다면 나머지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카이도는 1시간 동안 버텨내는 조건으로 수락합니다. 그렇게 오뎅은 가신 9명을 모두 널빤지 위에 태우고 단신으로 기름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오로치는 오뎅이 정말 1시간을 버티기 직전까지 가자 마감 1분 전에 전원을 총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본 오뎅은 마지막 힘으로 가신들을 밖으로 던져 와노쿠니를 개국하라는 말을 외칩니다. 하지만 오뎅의 육체는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었고 카이도는 명예로운 죽음을 위한 자비라며 직접 총살하면서 오뎅에게 최후를 선사합니다. 그렇게 오뎅의 시대는 끝이 났으나 오뎅은 죽기 전에 아내 토키에게 편지를 남겼음이 밝혀집니다. 만약 자신이 카이도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한동안은 카이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20여 년 뒤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대전쟁의 주역들이 카이도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그날을 위해 가신들과 자식들을 미래로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토키는 오뎅과 동시대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가신들과 모모노스케를 무사히 미래로 보내면서 와노쿠니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쉽게도 오뎅은 작중 시점에선 고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활약상을 통한 추정만이 가능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떡잎이 남달랐다는 묘사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흰수염 해적단의 2번대 대장이 오뎅의 자리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당시에도 최소 4최간의 입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저 해적단에 임대되면서 여러 대해적들과의 항해로 성장을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훗날 펼쳐진 카이도와의 전면전에선 두 자루의 검으로 대상을 십자 형태로 베는 도인 토츠카를 선보이면서 카이도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정황상 카이도의 패배로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지 이후 꾸준히 성장한 카이도는 사황이라고 칭해지며 오뎅을 아래에 두었던 흰수염과 동격의 강자가 되었음에도 작중 시점에 이르러서도 수시로 오뎅을 의식했습니다.
또한 그 카이도가 오뎅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사하겠다며 굳이 직접 마무리 짓는 예우를 했던 만큼 오뎅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의 등급은 높을수록 더 희귀하고 잘 만들었을 뿐 등급보다는 사용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급과 별개로 요도로 분류되는 개체도 존재하는데 오뎅은 그 요도에 해당하는 엔마의 전 사용자였습니다. 엔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강제로 흡수하고 검기에 맞춰 방출하는 특성을 지녔는데요. 엔마를 손에 넣게 된 조로가 시험삼아 휘둘렀다가 패기를 죄다 빨아먹혀 오른팔이 삐쩍 말라버린 적도 있었고 킹과의 전투 중에도 잠시 폭주하면서 제어를 벗어났을 만큼 성능은 확실하나 다루긴 더럽게 힘든 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체관과의 싸움이 성립하는 강자에다 특히 무장색이 뛰어난 조로마저 애를 먹고 있음에도 오뎅은 엔마를 자신의 수족처럼 다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엔마의 흡수를 태연하게 버틸 정도의 패기량과 패왕색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의 한 대단원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으나 작가에겐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된 오뎅. 그의 행적을 소개하며 띄워주던 과정에서 기존 인물들의 설정이나 캐릭터 붕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오뎅의 위대함을 주입하는 데엔 크게 실패했는데요. 사실 캐릭터 자체의 서사는 나쁘지 않았음에도 차마 보기 힘들었을 정도의 억지 찬양과 과거의 기행들 때문에 비호감으로 자리잡게 된 안타까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